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에 오픈한 중랑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과정, 그리고 공유 오피스로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그리고 공실 상태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점의 위치는 중랑구 중화동 314의 1번지 태릉 SM빌 2층에 있는 구분 상가고요. 3개 호수를 매수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그냥 매수한 겁니다. 전용 평수가 46평인데 이 한 개 호수당 15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46평인 거고, 이 3개 호수를 제가 2억 6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대출 한 1억 6천 정도 받아서 실제 매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3개 호수였는데 이게 다 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면도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가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가였는데, 그러니까 나가는 조건, 명도 조건으로 매수를 한 거고, 제가 잔금을 납부했을 때는 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현재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제가 이제 받았어요. 전 임차인이 월세를 150만 원 내고 있었는데 매수 계약하면서 이제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협의를 한 거고, 이제 제가 꼭 나가야 된다고 이런 협의 조건을 내건 이유는, 만약에 제가 이 3개 호수를 개별로 깨끗하게 나눠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한 개 호수당,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500에 60은 무조건 가능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냉난방기나 이런 시설까지 설치를 해서 임대를 만약 한다, 그럼 500에 70은 이것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조금 인테리어만 되어 있으면 500에 80도 충분히 받습니다. 전기요금 별도, 그 다음 관리비 별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 호수를 임대를 하게 되면 한 210만 원이나 240만 원 정도의 월세 임대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당연히 내보내는 게 좋다고 저는 그래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세팅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매도가가 충분히 4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이 상가가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비가 오면 누수가 됐습니다. 꽤 많은 누수가 있었고, 이거를 전 주인은 못 잡고 있었어요. 지방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상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입문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바닥도 다 떠 있어 가지고 이거 다시 안 깔면 세입자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텍스는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워낙 많았고, 너무 오래되다 보면 텍스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수로 색깔이 다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도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창가에 있는 샤시 이런 부분들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분명히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상가가 진짜 좋은 게, 상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상가를 보면 진짜 학을 띄고 갑니다. 월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가 절대 안 사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상가를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정말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매수한 거고, 나중에 매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제가 매수를 해서 처음 한 거는 비가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무조건 되는 상가이기 때문에 일단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누수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비가 올 때 저만 간 게 아니고 이 누수 전문가들을 시간별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실에 제가 이 내용을 전달했고, 우리 이것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공사하고 싶어도 이런 누수가 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공사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방수공사는 한 2주 이내로 바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가 와도 물은 전혀 안 셉니다. 물 안 새는 걸 확인하고, 저는 이곳을 3개로 나눠서 임대를 할지 아니면 공유 오피스로 사업화 시킬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공유 오피스가 전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직영공사로 공사를 했고, 여기 전용이 46평인데 제가 철거, 설비, 샤시 교체한 거, 냉난방, 모든 인테리어 비용이 46평 기준으로, 그리고 책상, 의자, 서랍, 이 비품 집기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모든 비용. 이게 약 9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공사한 거 중에서는 평당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매수했을 당시에 시설 자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교체를 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공사를 1인실은 이제 9개 만들었고요. 2인실은 13개 만들었습니다. 46평 기준으로 하면 많이 뺀 거고, 공용 공간도 일정 부분 내서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도록 만들었고, 제가 오픈을 작년 12월 중순에 했습니다. 23년 12월에 했고,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오픈하니까 평당 200 정도. 진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돈을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까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계약을 이루어내요. 그건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공사 전에 마케팅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플레이스에 공사하는 사진만 등록을 했고, 입주 문의가 간간히 왔어도 어떠한 대응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전까지 당연히 계약되는 팀은 한 팀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비상주는 제가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비상주 팀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픈하고 한 달 동안 이 상주 사무실은 얼마나 계약됐을까요? 한 달 동안. 오픈하기 전에는 계약이 1개도 안 됐었고, 한 달 동안 2개밖에 안 됐어요. 2개밖에 안 된 거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걱정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안 된다? 이 지역은 좀 잘 안 되네? 이런 생각 정도는 했는데, 진짜로 걱정은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유는 제가 워낙 저렴하게 상가를 매수했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상주 사무실 2개만 계약이 되어져 있는데도 비상주 수익을 합치면 저는 수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주 사무실은 당연히 만실로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마케팅을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약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달 반 정도 됐는데 현재 공실이 90% 정도는 일단 입주가 됐고요. 공실이 3개 남았는데 오늘 하나 될 것 같아요. 2개 남은 건데, 그럼 이번 달 안쪽으로 계약이 아마 모두 이루어져서 만실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3달 안쪽으로는 다 만실을 채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고 충분히 앞으로도 만실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투자한 금액이 공사 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수하는데 1억 1천만 원, 취득록세까지 해가지고 약 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한 2년 안쪽으로는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상가를 제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5년 후에 제가 이 상가를 만약에 내놓는다고 하면 저는 5억대 거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 가격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되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충분한 상가가 가치가 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상가를 계속 그냥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하면서 사업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랑구 공유오피스 특징 중에 하나가 2인실이 13개고 1인실이 9개인데, 좀 특이한 게 2인실이 엄청 빨리 계약이 됐어요. 2인실이 13개가 다 계약되는 동안 1인실은 2개밖에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보통 1인실이 더 빨리 계약되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경험상. 그런데 여기 중랑구는 2인실 수요가 저희는 더 많았고, 이게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지역이 그런 건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주는 만실로 이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비상주는 이제 앞으로 마케팅에 집중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랑점 리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는,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려면 부동산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든지 일단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매수를 한 거고, 초반에 상주 사무실이 계약이 잘 안 되었어도 걱정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저렴하게 상가를 매수했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진짜 적었어요. 대출 1억 4천이면 얼마 안 나가요. 한 60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상주 사무실이 2개만 계약이 돼 있는데도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다 보니까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임대도 마찬가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 부동산 임대 계약을 하는지, 이것도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유 오피스 창업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얼마에 매수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이게 성공의 50%는 좌지우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임대를 해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느냐, 저는 이게 성공 여부의 50%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이 첫 계약, 매수든 임대든 이 첫 계약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중랑점을 소개합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4 1번지 태릉 SM빌 주상복합빌딩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2개의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걸어가면 도보 3분 거리에 중화역이 나오고요. 자, 반대로 걸어가면 5분 정도 거리에 중랑역이 나옵니다. 도보로 2개의 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 주변이 태릉 시장 특화거리입니다.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주변에 먹거리, 생활용품, 다양한 상품들이 이곳에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태릉 시장 특화거리 안에 저희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중랑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중랑점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자, 이렇게 바로 저희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중랑점이 나옵니다. 자, 보시는 이곳이 입구이고요. 자, 비밀번호 누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딱 처음 보이는 게, 자, 보시면 6인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 2천에 세로 1000 정도 되는 사이즈여서 널찍하게 사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입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는 프린트, 팩스, 컴퓨터 이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커피, 차 등도 준비되어져 있어서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모든 이 공용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보이는 곳이 한 3인 정도 사용 가능한 회의실인데, 아직 테이블, 의자 전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의자가 안 들어와 있는데 내일 정도면 들어올 겁니다. 입주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실제 내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좌우측 모두 사무실이에요. 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우측편은 창이 있는 사무실이고 좌측은 창이 없는 사무실입니다. 이 좌우측 공간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용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사무실인데, 이곳 말고도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서 돌아갈게요. 우측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사무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에요. 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무실은 대부분 2인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부 보시면 1400 책상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죠. 여기 총 길이가 대략 한 3300 정도, 3.3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한 3인 정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는 개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도어락이 여기 다 개별 다 달려 있습니다. 창이 없어요. 근데 바로 딱 나오면 이게 넓은 복도 공간이 나옵니다. 창이 없지만 답답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공용 부분도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이렇게 사무실을 보여드렸고,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편이 창가입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은 1인실입니다. 1인실 먼저 보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곳은 창가 쪽 2인실입니다. 창가 쪽은 대부분 이제 2인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다 사이즈는 다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가 쪽이 확실히 이제 개방감이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쭉 이렇게 이제 2인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이 모두 1인실인데 여기는 창이 없는 내측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내부 보게 되면 1인실인데도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1400 책상 들어가져 있는데 충분히 여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자, 1인실도 모두 개별 냉난방 다 되어 있고 도락 모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m, 2m 정도 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부분의 사이즈, 1인실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인데 좀 작은 사이즈도 한 2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400 책상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좀 타이트하죠? 남는 공간,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 작은 공간도 한 2개 정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작은 만큼 가격도 조금 낮춰서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점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1인실과 2인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전체를 다 보여드린 거고, 큰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4분이서 쓰신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2인실을 2개 계약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중랑점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 저희가 드디어 내일 오픈하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은 뭐 큰 사무실은 아니지만 작지만 저는 이제 이곳에서 성장하는, 크게 성장하는 회사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 중랑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름 가격도 합리적으로 다 책정을 해놨고요.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지도 플레이스에 중랑점이라고 나옵니다. 가격, 사진 자세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점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중랑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 2층에 제가 소유한 상가가 있고요. 여기 주상복합 건물이고 1, 2층이 상가입니다. 전용 평수가 47평인가 그런데 여기는 작년 6월경에 제가 매수했고 공사 시작은 한 몇 개월 있다가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작년 11월인가 12월 정도에 공사가 완료됐던 지점 중에 하나고, 얼마 전까지 만실이었다가 아마 한 개가 지금 공실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구조가 조금 특이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여기도 이제 지금 만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내부가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저 앞쪽도 입구고 뒤쪽으로도 들어가도 입구인데, 이 뒤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운영하는 그 공유 오피스가 바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저희 지점 공유 오피스가 이쪽에 나오고, 화장실은 여기 남자 화장실, 여기는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다 관리를 공용으로 해줍니다. 여자 화장실 이쪽에 있고 이런 느낌의 공유 오피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214, 215, 216 3개 호수를 매수를 한 거고, 들어가면 이런 공용 부분이 있고, 이쪽은 이제 회의실, 간단하게 미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3인 정도 할 수 있는 회의실이고요. 이쪽은 창가 2인실, 쭉 다 2인실이고 이쪽은 1인실. 이쪽 창가 쪽으로 해서 복도를 내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들었고, 또 밖으로 나가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까 광진점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어요. 이게 아마 지금 디귿자 구조에서 공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책상도 다른 데는 다 1400이 들어가는데 이건 1000 사이즈 책상이 들어가져 있고, 이런 기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를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냉난방기 멀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구조가 불편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으셨던 분이 사용하시다가 다 갔어요. 천장에 있는 조명들도 다 이상 없이 다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제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제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 중랑점에 단수가 됐다고, 물이 안 나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복합 상가다 보니까 다른 상가들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이제 해봤는데, 다른 상가에서는 물이 다 잘 나오는데
저희만 안 나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지 아무리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소장님도 와보고 일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파악을 했는데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아요. 왜 물이 안 나오는지. 일단 가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해봤지만 물이 터지는 경우는 봤는데 밸브는 다 열려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다른 데는 나오고. 너무나 신기한 상황이어서 일단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빨리 최대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분당점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다가 도대체 왜 물이 안 나오는지. 에어컨이 틀어졌구나.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싱크대, 정수기 단수되었습니다. 빠르게 수리하겠습니다. 천장에 있는 배관이 있어요. 천장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공사를 제가 해가지고 잘 알거든요. 그 점검구 안쪽에 밸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밸브 관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열려 있어요. 일단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제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이제 계량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계량기? 여기 있고 이제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요것만 딱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이거 여기에서 이제 따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설비를 한 건데 여기가 어디가 메인인지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어저께 10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방금 이 관을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여기 보면 이 안쪽에 관이 있어요. 이 관을 따라서 가보니까 바로 옆에가 이제 화장실인데 이제 텍스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여자 화장실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에서 이 배관 있죠? 이 배관이 이쪽을 지나지 않고 이쪽을 딱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또 통해서 들어갔고 보니까 이 화장실이 이제 메인이었던 거예요. 이 화장실에서 이 밸브를 누가 이건 100% 잠근 건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방금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열어주니까 지금 이제 물이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텍스는 다 붙여야 되고 다행히 물 잘 나오고요. 이것도 물 잘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터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물이 안 나온다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잠갔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상가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분명히 제가 고지를 다 했는데도 아무도 잠그신 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다고 하고 아무튼 잘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